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왔던 사진의 후보정 어플, 후보정 앱 스냅시드에 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촬영한 사진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특별하게 밝기를 고친다든지 명암의 대비 또는 채도를 바꾼다든지 또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 내용, 바로 후보정 작업 중에서 부분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앱시드 앱을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진을 예로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스냅시드 어플을 열고 내가 촬영한 사진 중에서 일부분을 보정하거나 일부분의 밝기, 또 일부분의 대비, 명암의 대비, 또 일부분의 채도를 바꾸는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냅시드 앱을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냅시드 앱은 바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습의 앱이죠. 이것을 터치해서 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업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가 작업할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바대로 이러한 곳이나 아니면 앞쪽에 열기 또는 어느 부분이라도 터치를 하면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앨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제가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앨범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앨범 중에서 저는 지금 현재는 카메라에 촬영된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근데 저는 다른 부분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다른 폴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앨범의 갤러리에 폴더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스냅시드에 있는 어느 한 사진을 가져와서 작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며칠 전에 닭골공원 뒤 송해거리, 송해 선생님의 거리에서 있는 송해 선생님의 흉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사진의 뒷배경이 동상의 흉상의 뒷배경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밝아요. 밝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 밝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부분, 이 얼굴 부분은 송해 선생님의 이 흉상 부분, 얼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깔끔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있는 부분과 송해 선생님의 전체 몸 자체를 좀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작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작업 도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구를 클릭하면 되죠. 도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도구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숨겨진 작업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작업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래쪽에도 더 올리면 다양한 작업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로 부분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내가 촬영한 사진의 일부분들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열리죠. 자, 화면이 열리면은 이런 표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곳에다가 터치를 합니다. 손가락은 아니면 터치펜으로 터치를 하면 됩니다. 제가 얼굴 부분에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얼굴 부분에, 이 부분에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인중 쪽에 얼굴 가운데 쪽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박자가 표시되고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밝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운데로 이렇게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한 상태로 옮기면은 돋보기 창이 나타나서 이 위치가 표시됩니다. 위에 나타나죠. 놓고. 그러면은 이 박자 주위에다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 터치하면은 이런 주변에 원이 생깁니다.
이 원을 손가락을 오므리면은 내가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책정되는 거예요. 범위가. 자, 원이 적어졌죠? 크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원 안에 있는 피사체의 밝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얼굴 부분만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에서 화면을 댄 상태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우측으로 움직여주면은 조금 전에 설정됐던 그 범위 내의 분야가 밝게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좌측으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 해당하는 설정된 그 부분이, 지금 설정된 그 부분이 밝기가 더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밝기가 설정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자,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송혜 선생님의 흉상의 얼굴이 아주 밝아지고 있습니다. 밝아지고 있어요. 다시 손을 대보겠습니다. 원이 생겼죠. 이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만 밝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밝기의 표시가 위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박자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밝기가 100 플러스 100으로 되어 있어요. 밝기가 100까지 최대로 높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반대로 좌측편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측편으로 화면에 손가락을 댄 좌측편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송혜 선생님의 얼굴 흉상이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주 밝게 해서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댄 상태로서,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화면에 다른 감춰진 도구가 나타나요. 지금 박자이고, 지금 올리면은 대비가 나타나죠. 대자. 옆에 대비가 있고, 다시 올리면은 채도, 그 밑에 올리면 구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설정된 이 부분에서 대비해 놓고, 대자에 대비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 우측으로 움직여 보면 명암이 더 뚜렷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좌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명암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희미해지죠? 밝고 어둠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흉상의 얼굴이 아주 더 선명해 보입니다. 자, 적당한 상태에 놓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시다시피 대비에서는 플러스 50이 더 강조된 거예요. 강조 50 플러스 57이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죠. 다시 이번에는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서, 터치패를 댄 상태로서 다시 위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상태에 설정이 됐나요? 채자에 이제 설정이 됩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 다시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우측으로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아까 설정된 그 원안의 모습이, 즉 이 원안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빛깔이 달라지죠. 채도가 달라지니 더 붉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쭉 가면 색감이 다 빠져서 거의 흑백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금 우측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채자의 주변을 빨갛게 움직이고 있죠. 빨간 테두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채도가 마이너스 20, 37,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쭉 최대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100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100이 돼 있죠. 이게 마이너스 100이 돼 있습니다. 이만큼 채도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해서 우측으로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옮겨 보면은 붉은색이 나타나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에 대고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보죠. 이번엔 채도에서 밑에 어떻게 구조로 가는 거예요. 스트럭처. 구조로 놓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화면에 댄 상태로 우측으로 움직이면 더 뚜렷한 사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만들어진 부분은 아까 설정했던 이렇게 손가락을 댔을 때 이 원안의 부분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 원 바깥 다른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게 됩니다.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는 대로 송혜 선생님의 흉상의 모습이 괜찮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제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더 만들고 싶다. 넥타이 있는 아래쪽 부분을 한번 변화를 주고 싶다. 이 부분을 좀 더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다시 일부분 보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표시된 이 플러스라고 표시된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조금 전에 완성했던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다시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터치를 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다시 터치를 하면 손가락을 사진의 부분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박자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밝기라든지 대비, 그 다음에 채도, 그 다음에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화면에 손가락을 이대해 보겠습니다.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대고 내가 변화를 주고 싶은, 바꾸고 싶은 곳의 범위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박자를 아래쪽으로 좀 옮기면 됩니다. 중심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이렇게 되겠죠? 넥타이에 있는 데까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도미를 좁혀볼까요? 넓혀볼까요? 이렇게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원 자체가 내가 지금부터 변화를 바꿀 수 있는 부분 보정을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밝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밝기가 설정되어 있죠. 박자가 되어 있죠. 박자가 되어 있죠. 박자는 뭡니까? 밝기를 조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손가락을 또는 터치펜을 화면에 댄 상태에서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자, 어떻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환하게 바뀌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환하게 바뀌었죠.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맣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사진이 조금 전에 바뀐 것처럼 그 작업 도구를 통해서 부분 보정을 하면은 사진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가운데 놓고 다시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밝기를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자, 밝기가 바뀌었죠? 밝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에서 아래쪽에서 된 상태에서 위로 밀어보면 가운데 숨겨진 작업도가 나타납니다. 다시 이번에는 대비 쪽에 대자가 파란색으로 설정됐죠. 대비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놓고 우측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명암이 더 뚜렷해서 사진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자, 놓고 다시 이제는 화면에 손가락이나 터치표를 된 상태에서 위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가 설정됐습니까? 채도가 되어 있죠. 채도의 채자가 설정된 거예요. 채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화면에 된 상태에서 우측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색감이 붉은색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릿빛이 나타나죠. 이런 상태 좋다. 아닌 좀 더 반대로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채도가 색감이 거의 빠진 상태, 흑백에 가깝습니다. 자, 우측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자, 보이죠? 위에 보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채도가 플러스 80이 그 위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서 어떻게 하냐면은 위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위로 움직여 보시면은 새로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움직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채도에 되고, 그 다음에 구조도 나타나고,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밝기,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조, 스트럭처. 이거는 선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이 더 뚜렷해집니다. 사진이 선들이 더 뚜렷해. 좌측으로 가면은 선들이 희미해지죠. 우측으로 가면은 사진의 선들이 더 선명해지는 사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이 부분을 이제 좋다 하면은 이 상태로서 두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 외에 조금 전에 작업했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을 한번 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 하면은, 자, 넥타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감이나 밝기나 채도, 구조 대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는 바로 그 화면의 아래쪽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면 돼요. 터치하면 제2의 부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내가 원하는 곳에 터치를 하면 됩니다. 손가락을 한번 떡 터치를 해보자. 저는 이 부분 쪽에다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박자가 하나 나타나죠. 박자가 여기에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밝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댄 상태면 이렇게 큰 원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오므리면, 두 손가락 오므리면 범위를 좁힐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좁힐 수도 있고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 안에 있는 부분이 밝기라든지 대비, 채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까지,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화면에 손가락이나 터치패를 댄 상태로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사진의 부분이 막 밝아졌죠? 밝아졌습니다. 밝기 정도가 플러스 100이 됐죠? 위에서 표시되는 대로 플러스 100이 된 최대로 밝아진 거예요. 제대로 밝아진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화면에 대고 손가락을 댄 상태 이렇게 위로 쭉 밀어주면은 숨겨진 작업 도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정된 이 부분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다른 작업 도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터치해서 위로 밀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밝기를 바꿨죠. 자, 이 상태에 다시 이렇게 설정이 돼. 이 상태에서 밀어보면 이번엔 대비가 설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 손가락을 뗀 상태에서 다시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암이 더 뚜렷해집니다. 무렷해진 사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 좋다. 손가락을 다시 떼고 다시 손가락을 화면의 아래쪽에 대한 상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숨겨진 도구를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엔 채도를 설정했습니다. 채도에 그러면 손가락을 다시 화면에 뗀 상태로서 다시 화면에 대고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완전 구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조금 좌측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좌측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거의 흑백에 가깝게 바뀌었어요. 흑백에. 자, 우측으로 이제 가서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채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화면에 된 상태로 위로 다시 움직여 보겠죠. 쭉 들어보면 이번에는 구조라고 되어 있죠. 구자가 설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 손가락을 뗀 상태에서 다시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 선들이 더 날카로워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좋다. 이 상태에서 이런 사진을 이제는 남기고 싶다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죠. 만일에 다시 뒤쪽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밝다 그러면 이 부분의 밝기를 좀 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터치를 한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를 터치해서 그곳에 다시 터치를 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를 터치하고 이번에 화면에 대고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다시 이쪽에 이런 부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댄 상태로 범위를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좁혀야겠죠. 송혜 선생님의 얼굴은 벗어난 상태에서 자, 범위가 보이시죠? 이 상태의 밝기를 좀 더 어둡게 해보자겠죠. 그러면 어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화면에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좌측으로 움직여주면 되죠. 화면에 댄 상태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밝기가 더 어두워지는 거죠. 자, 밝기를 한번 좌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원에서 보시면 그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어두워지고 있죠. 이번엔 아까와 마찬가지로 화면에 댄 상태로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숨겨진 대비, 채도, 구조 이런 걸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이번엔 대비를 한번 놓고 좌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뒤에 건물의 모습이 흐릿해져 버렸어요. 다시 위로 올려서 숨은 도구를 찾아보게 채도를 빼보겠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되겠죠. 좌측으로 가면 자, 건물의 모습이 거의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져요. 또 구조를 놓고 해보겠습니다. 거의 선이 날카롭지 않고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이 상태로 만들고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또 이쪽 부분이 너무 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를 다시 터치해서 이 부분에 터치를 하면 되겠죠. 자, 터치해서 이 부분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박자가 다시 생기죠. 이 박자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다시 손가락을 댄 상태로서 범위를 정해 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밝기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좌측으로 움직이니까 이 부분이 어두워졌죠.
다시 화면에 된 상태에서 위로 좀 밀어 올리면 숨겨진 도구가 나타납니다. 지금 대비를 작업할 수 있겠죠. 명암이. 그러면 또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이렇게 하면 또 위로 올리면 숨겨진 채도를 빼보겠습니다. 채도를 빼면 좌측으로 가면 되겠죠. 자, 좌측으로 가면은 색감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구조를 가볼게요. 구조도 흐릿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건물들이 완전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건물들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밝기가 더 어두워지고 또 선명하지 않던 희미해지는 이런 상태로 되어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송혜 선생님의 흉상만 더 뚜렷한 사진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내가 마음에 들게 더 선명하게 또 채도도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분 보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진하고 비교할 때 완전 다른 사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상태가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작업을 마쳐야 되겠죠?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이 체크 표시를 하면은 지금 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체크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체크 표시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을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보았던 사진하고는 완전 다르죠? 이 사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이 상태로 두면은 안 되겠고 이것을 내 갤러리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바로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 거죠.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보내기를 터치하면은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이 떠서 그것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보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공유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또 다른 어떤 앱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는 것이 저장, 사진 사본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공유하면 바로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럼 저장하면 지금 만들어진 이 사진이, 작업 완료된 이 사진이 갤러리에 내 앨범 중에서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유를 터치하면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한 곳을 설정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다시 내보내기 해서 저장을 터치하면은 사진이 저장됨이라고 아래 표시되죠. 그러면 갤러리에 가면은 앨범 중에서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이런 사진이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내가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뒷배경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밝을 때는 앞에 있는 물체가 어둡게 나오는 것, 바로 실루엣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때는 그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냅시드 앱을 열고 부분 보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하나 둘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용도변경TV는 여러분의 일상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 또 핫 정보를 손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냅시드 앱을 이용해서 내가 촬영한 사진을 후보정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